한류 열풍 이전에 홍콩에서 액션 배우로 활약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일. 홍콩에서 활동 예명은 이글하닝. 원래 이름이 신영일인 그는 5살 때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자신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많은 고아가 속출했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고아로 속여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자식이 없는 젊은 부부에게 입양 보내기도 했습니다. 7살 때는 중국어 통역관이자 쿵푸 연마가인 김정두 선생 밑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양아버지 김정두는 그를 사랑해 주었지만 양아머니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었던 분이었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다툼도 빈번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친부모님을 수소문해서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액션 배우와 다르게 그의 눈빛은 항상 고독해 보이고 슬퍼 보였습니다. 사춘기 때 양아버지 밑에서 무술을 배우기 시작,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공부보단 운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는 태권도 6단, 합기도 7단, 쿵푸 7단, 검도와 유도 2단을 합한 공인 24단으로 유명하기도 하였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으나 그의 친척 중 누군가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편에 서서 활동을 했다는 이력이 있어 입학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는데 그가 대학에서 배웠던 연기 이론과 양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무술은 홍콩에서 액션 배우로 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화사에서 일하던 먼 친척의 권유로 홍콩에 가게 되는데 75년 2월 홍콩 쇼브라더스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 배우 생활을 시작, 76년에는 중원대업으로 당시 20만 관객을 끌어모아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가 맡은 역할은 악역이지만 그의 화려한 액션과 고독해 보이는 외모, 슬픈 눈빛은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는 함께 활동했던 홍콩 배우가 포드 머스탱을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가 그 차를 빌려 타고 나갔다 합니다. 다음날 홍콩의 연예일보에 김영일은 무서운 난폭 운전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78년 신상옥 최은희 납북 사건이 터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 그는 불교를 믿게 되는데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작품 섭외가 들어오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합니다. 또한 20일 정도 기도를 하면 예지력이 생겨 다른 이의 운명도 보였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 그는 자동차 사고를 크게 일으키는데 순간의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봉고차와 측면 충돌, 봉고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죽었으며 자신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성동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여파로 인해 가게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몰리지만 1988년 MBC 수사반장 해우로 드라마의 첫 데뷔, 이후 TV 드라마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여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MBC 베스트 극장 야간탈옥, 여자의 남자, 걸어서 하늘까지, KBS 적색지대가 있는데 걸어서 하늘까지에는 주인공 최민수와 김혜선을 괴롭히는 제트기파 두목을, 여자의 남자에선 대통령의 딸 은영, 그의 애인 찬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실장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그 둘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보이지 않게 보호하는 따뜻한 그림자 같은 인물로 변합니다. 야간 탈옥이란 작품은 형사가 범죄자로 위장, 교도소로 잠입하여 마약 밀수를 하는 두목을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집필한 작가는 용의 눈물, 야인시대, 무풍지대를 집필한 이환경인데 이때 인연을 맺어 그가 나중에 집필한 적색지대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합니다. 김영일은 이 작품에서 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계략을 짜내어 자신의 적을 몰락시키는 집행인 송명규를 맡았는데
탤런트 임병기가 나종수의 브레인이자 아이디어 뱅크인 제비를 맡았다면 송명규라는 캐릭터는 나종수의 인생의 선배이자 또는 암흑가의 선배로서 그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캐릭터였습니다.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 김영일은 무술 연출을 직접 맡아 자동차 레이스를 벌이며 충돌하는 장면, 탤런트 이동준이 발차기로 차 유리를 부수며 운전석으로 뛰어드는 장면 등 수준급 액션 감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액션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션물을 무조건 폭력물로 매도하는 건 곤란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쇼 오락물이지 액션물이 아니다. 액션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있어 정의가 결국 승리하고 악은 소멸한다는 진리를 심어주며 부유층 드라마에 식상한 서민들은 오히려 액션 드라마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애정을 갖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1995년 그는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폐가 안 좋은 담임 선생님으로 출연, 다음 해엔 슈팅이라는 축구 드라마에 감독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운동을 심하게 했는데 그 결과 체중이 8kg 정도 감소. 드라마 촬영 중일 땐 몸이 계속 처지고 목이 쉬는 게 빈번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가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 소세포성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액션 배우였으며 운동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애연가이자 애주가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피웠던 담배가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는 연예계에서 은퇴, 불교 관음종으로 출가, 석정이란 법명을 수계 후 인천의 대정사라는 포교당을 차렸는데 이때 연예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출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전부터 연기 생활을 5년 정도 더 하고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암투병하는 동안 그는 부처님에게 자신이 완치되면 부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 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두말할 것 없이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나중에 그의 뒤를 따라 출가를 하여 그가 입적할 때까지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암 치료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구해 민간요법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심신을 재단련, 법회도 들을 겸 보름이나 한 달 일정으로 전국 사철순례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민간요법에 관한 책을 읽고 각종 약초도 채취하여 신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절을 찾은 불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세포성 폐암이 다시 2003년 8월에 재발, 2004년 법보신문사와의 인터뷰를 끝으로 그해 입적하였습니다. 살아생전 그는 1000평에서 3000평 되는 부지에 사찰을 지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고아들과 노인들과 함께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못다 이룬 채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위키 및 영화 사이트에선 그가 1938년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나이를 속여 연예 활동을 하는 일이 빈번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학번 동기로는 유인촌과 이덕화가 있다고 했으며 적색지대 종영 후 한 주간정보지와의 인터뷰에선 그의 나이가 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법보신문 기사에는 46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시 출생연도는 1949년에서 1954년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때 홍콩과 우리나라에서 대활약했던 배우임에도 출생연도가 확실치 않고 어린 나이에 유괴를 당해 친부모와 헤어진 일을 보았을 땐
그의 인생은 화려함보다는 슬픔과 고뇌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